네, 이제 중국의 기대는 구조를 버리고 이 한미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의중이라면 그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달 20일까지 우리 수출 상황을 보면 그마저도 좀 무너지고 있죠. 대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가릴 것 없이 지금 1년 전보다 수출이 더 줄고 있습니다. 정령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우리가 건넌 것이라면 적어도 우방국들한테만큼은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강력한 월요일의 기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하고 끝이 나긴 했는데 오늘 장이 좋은 거 맞습니까, 박 팀장님?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지난주가 재미가 없었죠. 네. 없었는데 그때는요 직원들이라는 투자자분들이 장 빨리 반등 나와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요 그럴만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이 빠지면서 같이 내 종목이 빠졌을 때 그때는 리즈너블하게 그럴만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도 안 좋았고 미국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가 있으니까는 그걸 기대하면서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장이 거래소 기준 4포인트니까 뭐 솔직히 이 정도면 반등이라 하긴 좀 창피한데 코스닥이 11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면은 1.3% 정도 되니까는 그래도 꽤 나온 수치긴 하지만 막상 개별 종목단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네. 그리고 투자자분 몇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장이 이게 올랐지만은 체감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체감을 언제 할 수가 있느냐로 저 질문을 가장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반등 첫날은요 이렇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좀 기다려보는 오늘 하루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같이 반등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반등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 박혜련님 2차 전지 주주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번 주에 그 중국 그 부동산 이제 악재 때문에 미국 시장마저도 뭐 많이 좀 조정을 줬던 그런 이제 한 주였고요. 엔비디아만 이제 한 주간 기준으로 한 6%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네. 나머지 빅테크주들이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많게는 마이너스 11%,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큰 조정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막 상승은 했지만 아직 조정장의 그 일부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죠. 네. 곧 있고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글로벌 경제의 어떤 기조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오늘 국내 시장을 보셨던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부의 좀 쏠림이 또 이제 테마주로서 많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이 좀 활력이 돋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장의 내용면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뭐 B2, 신용장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어떻게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출렁이긴 했었죠. 지난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위클리 옵션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주간 단위 변동성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더군다나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신용장고가 한 1조 정도 더 늘었거든요. 이제 19조 대에서 20조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의 몇몇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위한 매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좀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제 그 급반등이 이제 V자 반등.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반등이 대표적으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세게 빠져온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급반등. 다행히도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9월 달, 10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아마 이런 사태들은 연말까지 대주주 양도세 예. 이슈가 있는 연말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다행히 뭐 지난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평이한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는 사실 조금 안정적인 이익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고 4분기부터 사실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적으로는. 그러면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9월 달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게 해결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뭐 인플레라던가 중국 부동산이라던가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과연 우리 예상한 대로 3분기, 4분기에 나와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갈, 뭐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맥신은 또 뭡니까? 초전도체 가니까 또 이번에 맥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 새로운 테마가 등장한 배경이 뭡니까? 대체? 사실 초전도체에 대해 공부가 되기도 전에 사실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네. 오늘 지금 시간에서 율천화학이 맥신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 뭐 정규장에서도 10%대 올랐지만 시간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뭔가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을 때 사실 잘 모르겠으면 네.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면 네. 다 그 사업 보고서 내용이 다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율천화학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맥신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게. 근데 뒤늦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초전도체가 왜 웃냐면 초전도체도 사실 잘 몰랐는데 맥신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 맥신 관련 매매를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맥신이 앞으로 새로운 물질이 된다. 우리가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걸 가기보다는 그냥 시장에는 새로운 모멘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몰리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이걸 사세요, 파세요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신기술이 등장하면 네. 두 가지 단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신기술이 정말 실제 하느냐, 유효한 기술이냐 이걸 봐야 되겠고, 둘째는 이게 관련 테마주들이 진짜 관련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맥신이라는 게 일단 뭔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맥신 제가 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맥신 하면 저도 이제 써와서 오늘 뭐 제가 대본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나노 물질이다. 예,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조합할 수가 있었지만은 크게 일정 그 품질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할 것이고 그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개발하시는 연구원님들이나 뭐 더 많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이 맥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100%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지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요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정말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주도 섹터일까? 라는 생각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한 기대감에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소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최근에 너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네. 정도는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미국에서 여러 이제 그 연구원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잠시 보류했었던 신소재 분야의 연구를 다시 재개했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찌 보면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다가 신소재 분야에 하나의 불을 지피는 그러한 사건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어떤 신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차차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랜드튜브님 동서식품 사면 되냐 이러는데 맥심 아닙니다. 맥신입니다. 이 맥신 뭔지 들어도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박현선 차장님 더 부연해서 말씀 일단 뭐 주시면.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를 우리 황 팀장님께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스터디하기 전에 맥신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큰 핫한 거의 기본은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맥신이라는 물질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핫하게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한가 2번씩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장 좋을 때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내가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장이 그래도 한 15포인트가 떴었다가 장이 밀렸기 때문에 이 와중에 맥신 관련주가 중간에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아침에 맥신 관련주가 7개였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한 13, 4개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계속 진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게 지금 찾는 방식도 굉장히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가 테마주 매매할 때
전자공시 다트를 열어서요. 거기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거기 키워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다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내가 이걸 먼저 알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일종의 테마주로서 시장을 알리는 이걸 종목 세일즈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 세일즈의 과정이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때는 워낙 핫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예전에는요. 한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나왔으면 한 이틀 있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한 2시간도 안 걸려요. 왜냐면 그 컨트롤 F라든지 이런 걸 찾는 과정, 심지어 제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얘도 이거 나도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워낙 빨라서 못 해먹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지금 시장이 워낙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은 반대로요. 하한가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지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런 회사의 이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다. 아니다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상한가를 쳤는데 카이스트 전자 및 교수가 사회이사로 교수님이 사회에서 증대되어 있다. 이거 보면은 약간 인맥 관련주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정치인 인맥 관련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 그랬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한가로 마감하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를 보면서 관종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섹터가 밀리게 되면 시장이 살아나고요. 혹은 이 섹터가 밀릴 때 그 매기세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내가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스터디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휴비스라는 것도 보면은 맥신을 하는 곳이긴 한데 그렇죠. 이 키스트 연구 결과랑은 관계가 없다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정말 제가 예. 지난주에 초전도체 모 회사의 댓글을 봤더니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련이 없어 했는데 그 댓글이요. 아니야, 너는 초전도체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한번. 그 이런 초전도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서 좀 빠른 매매래.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상한가를 수익을 개탈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소위 이런 종목들이 소위 그 신용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증거금 100%예요. 그러면 신용도 안 되고 증거금 100%라 의미는 미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가진 현금 내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내에서 이 종목들을 다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소액이지 않을까? 혹은 예전에 코인을 매매하던 식의 매매 투로 같이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 뜰만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불명확하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내일 들어가 보는 거 괜찮습니까? 일단 저는요 이게 주식 매매할 때 일종의 이런 섹터를 매매하는 건 테크닉이거든요. 네. 테크닉은요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투자자분들마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매매 결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편하게 처음 동반으로 그 섹터가 다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팔지 않습니다. 안 팔아요? 예, 첫째 날은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에서 알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날도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는 게 지난주 초전도체처럼 한 3, 4일 계속 알려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게 돼요. 저는 한 3, 4일 후부터는 좀 조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갔으니까 이틀 갔으니까 내일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생각이세요? 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분류를 할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테마성이 있는 요 종목들은 정말 트레이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단기성으로 들어가는 그 자금들 그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잠깐이라도 좀 시장에서 눈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응의 그 영역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예, 그런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예기치 않은 손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가 갑자기 이렇게 테마로 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통로라고 한다면은 텔레그램 아니면은 뭐 블로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잘 참고 안 하시나요? 투자하실 때?
그거 많이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 저도 뭐 유명한 이제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투자 인플루언서 블로그도 자주 참고해서 보고 하기는 하는데 네. 확실히 그 정보의 소통의 빠르기가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는 확실히 좀 많이 갈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섹터의 쏠림 현상들이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슈퍼개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일정 부분 경제적 자유로 이루신 분들이 이쪽 sek터를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하면 네.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수급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었고 각자 뭐 자기만의 투자 논리들이 있어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한쪽 섹터로 뭐 이체전지 쏠림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확 이렇게 갔었던 움직임들이 더욱더 가속화된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뭐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올라올 때도 많이 있고 대부분 뭐 이게 신중하게 쓰는 분들도 많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홍 팀장님은 참고를 네. 안 하시죠, 보통 그런 거. 저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맥신이라는 관련 매매를 할 때 네. 저는 사실 이런 주식은 사실 맥신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 초전도체가 진짜로 되냐 안 되냐를 보기보다는 가격의 변동성들을 더 추종을 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맥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 인류를 바꾸는 물질이다 아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주가 자체의 흐름을 보면 네. 되기 때문에 굳이 막 텔레그램이나 이런 정보들, 뭐 메신저의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매매하실 분들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투자를 고민을 하면서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건 절대 안 봐요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지금 황 팀장님은 텔레그램 정보 같은 거 웬만하면은 잘 안 보시는 편이고 본인의 원칙대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요. 박 차장님은 이거를 참고를 하시는 편이죠, 텔레그램을? 많이 보는 편이죠. 많이 보세요? 예, 왜냐면은 거기서 좀 매매에 좀 답이 나오고요. 음. 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황 팀장님은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에 많이 국한되어 있으실 거고 그것이 추세 조정 매매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블로그에서 봤을 때 내가 따라 살라고 봤으면은 이미 거래가 이만큼 터져 있거든요. 네. 30초 만에 터지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과연 시스템으로 미리 트래킹하고 있던 황 팀장님이 빠를까? 그걸 빨리 30초 만에 본 제가 빠를까 생각하면 황 팀장이 더 빠를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거래량에 따라 지금 명역에 들어간 건데, 근데 막상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섹터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요 거기서 너무 몰릴 때는 저도 좀 약간은 뒤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시장에서 오히려 거기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나올 때를 좀 파악할 때 용도로 더 쓰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정보에 대한 옥석은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옥석을 가리는 거 역시 빠른 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그 정보의 옥석을 그 몇 초 안에 10분 안에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옥석 어떻게 가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종목에 내가 스터디가 되어 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이거 아니야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모르는 건 철저하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메시지를 받는데 전날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 또 따라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빠지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고요. 매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제 그 섹터가 혹은 그쪽의 채널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먼저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오늘 사실상 금리 인하격이죠.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1년 만기 금리를 0.1% 내리고 5년 만기는 동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생각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인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좀 실망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0.1% 또는 0.15% 요 정도의 차이로 계속 인하를 좀 해왔고요.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결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부동산 그 경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비구이 위안부터 해서 헝다 사태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악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러한 지금 뭐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은 저희가 좀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경제 지표가 있었지만은 이 경제 지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주도 원인으로서는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네.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움직였었죠.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무슨 경제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최근 상반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지금 중국발부터 해서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큰 이제 조정을 좀 줬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여러 이제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뭐 파월의 입 아니면 여러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제 지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 부동산 이 약재가 뭐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아니면은 뭐 일본의 장기 불황을 뭐 30년 장기 불황의 어떤 뭐 전초 지역이 지금 이제 네. 막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이 물론 도미노로 어떻게 파산이 될지, 또 그 추후에 어떤 그 흐름이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 불황의 좀 첫 단추는 네. 꿰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진핑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경기 부양을 이렇게 미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연구위원님들의 그 중국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KB증권의 박수영 팀장님께서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 분의 어떤 좀 인용을 하자면,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기업의 어떤 국유화 작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과거에 보게 되면 엔트그룹의 어떤 마윈 창업자가 엔트그룹의 53%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6%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의 어떤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 또 박수영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유기업과의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중국 당국 내에서 이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0.1%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크고 작은 여러 시위가 좀 있었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많이 있었고,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청년 실업률의 어떤 수치도 통계 발표도 지금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이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반발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년 만기 금리가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 중국에서. 네. 근데 이거를 동결했다는 거는 부동산 부양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장기 침체, 사실은 이제 일본의 장기 침체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는 걸 정부가 방치하면은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실 1970년 후반때 막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금융 위기나 여러 위기를 좀 극복을 했었어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게 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에다가 여러 경제 지표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네. 과거에 8만 개 이상의 경제 지표를 원래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2만 개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6만 개 정도는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접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지금 악재의 그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게 얼만큼 이어질지 또는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추후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중국이 뭐 이렇게 경제가 나아진다거나 이런 시그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대비해야 되는 영향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뭐 지금 사실 중국 하면 우리나라를 먼저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중국의 인접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의존도가 많았어요, 수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반도체가 그중에 큰 비중을 좀 차지했지만 네. 최근에는 그런 체질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조금 높아가고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리 그런 선 대응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피해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마음속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난 후에는 엔비디아나 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어떤 방향성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달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찍이 또 미국 주식 사셨던 분들은 그 강달러 영향도 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도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도 좀 생각해 볼 때가 예.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미국 투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중국 투자 하신 분이 그 손절치고 지금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펀드는 차이나 쪽에 붙은 중국 펀드는요 아시다시피 홍콩 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최근에 보셨을 때 홍콩 H 지수가 올해 최저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올해 어떤 시점에 들어가시더라도 손실이 있으실 거고 저 최근엔 좀 덜하긴 했지만은 우리 황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ELS 투자자분들이 슬슬 파열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이쪽은 관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렇지만 이제 펀드들 중에서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 들어가는 펀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중국 본토는요 아직 홍콩처럼 크게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부양책을 낼 때마다 반등이 조금씩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저희 환매 시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줄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요 우리 박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이라는 장기 불황에 만약에 빠지는 걸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은 마이너스를 좀 줄이고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를 줄이는 게 우리 지금처럼 뉴스 보고 홍콩 H가 신저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줄이면 또 저점에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 좀 중간중간 중국 정부에 내는 정책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 높이가 있을 때 조금씩 줄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마지막에 줄여버리면 꼭 마지막에 저점에 줄이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내가 나이스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네. 지금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ELS라는 게 그 어느 정도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걸 벗어나면은 손실 보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연계 증권인데요. 네. 일정 부분 최초 가입한 시점 대비 6개월 뒤에 85% 수준, 이상이면 약속한 금리를 드리는 그런 연계 상품인데 네. 지금 사실 많이 홍콩 H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사실 조금 사실 ELS를 구조적으로 백테스트를 해보면 확률적으로는 손실 날 확률이 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꼭 이제 그런 구간에 100%는 없기 때문에 구간에 걸리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몇몇 ELS들은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반등해주면 또 얘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최악의 소식이 나왔을 때 사실 어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생각보다 약했던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버틸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진짜 심각하고 그랬으면 뭔가 더 세게 한 번에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더 후에 더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수단들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국유기업이든 민간이든 이제 너무 부동산 쪽에 중국 GDP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이제 좀 그런 다툼들이 네. 중국의 좀 안 좋은 심리들,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좀 안 좋은 심리를 미치게 하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중국은 이제 좀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 다시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의 그 펀드에는 대부분 중국 펀드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많이들 손절도 많이 하고 많이들 또 없으시더라고요.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사실 최근에 주가 흐르면 또 그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주가가 가장 최악일 때 지금부터는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라고 버티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는 누군가 신규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이 환충격 때문에 환충격을 염려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마음껏 못한다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중국이 이렇게 부진한 사이에 미국은 더 강하게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랑 관련이 깊은 전기차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과거 국가 안보 하면은 저희가 딱 생각나는 게 틱톡
그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 네. 예,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아마 머릿속에 탁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여러 이제 데이터나 개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지금 자율주행을 만약에 사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센서나 뭐 카메라부터 해서 음성 녹음까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민감한 그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미 벌써 그런 부분에 안보적인 부분을 아마 걸고 넘어질 것이다. 저는 좀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전에. 네.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안보에? 안보에 지금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이제 저희가 골 수 있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고, 사실 뭐 틱톡이라고 해도 이게 뭐 정말 그 많은 이제 개인 정보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얼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군사 지역이나 예를 들면 뭐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형을 그대로 이제 찍거나 아니면은 뭐 녹음하거나 데이터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액션이라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과거에 여러 이제 반도체 패권을 잡는 미중의 어떤 갈등의 어떤 일환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노이즈로 중국을 계속 이제 밟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차 업체들한테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이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사이익은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중국산 특히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물론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내내 핵심 이슈는 LFP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LFP 때문에 국내 NCM 계열의 양극재 회사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막상 이런 그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쪽이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사용이 좀 덜할 수가 있으면 국내 업체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근데 약간 내러티브성에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내러티브가 아니고 숫자로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요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일단 이런 내러티브가 발동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2차전지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좋아서 빠졌잖아요. 안 좋아서 빠졌고 뭐 증거서 레포트라든지 내용 보시면 다 목표가 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긴 나왔어요. 물론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전기차 1등,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1등, 2등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입장에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시총 상위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코스닥 시장 반등 나올 것 같아 뭐 샀는지 아세요? 저 셀트리온 샀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투자자들,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승률보다는 ETF 사는 것보단 에코프로 사는 게 경험적으로 최근에 반등 나올 때 8%, 10%씩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최근의 반등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이것이 지금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일종의 최근의 트리거로 보시는 것도 매매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뭐 계속해서 뭐 지금 화웨이 뭐 이 틱톡도 계속 규제를 한 거에 이어서 지금 나온 거긴 한데 말씀하시기로는 전기차는 아니고 2차 전지에 오히려 우리 2차 전지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기차에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수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우리랑 중국의 전기차가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고 냉해 보면 사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는 사실 뭐 현대차, 기아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중국에서는 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옛날만큼은 좀 아직 위상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섹터가 사실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별로 빌빌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생각보다 실적 대비 사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빌대고 있습니다. 네, 빌빌대고 답답한 흐름들인데 언젠가 시장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네. 어쨌든 저는 섹터 내에서는 2차 전지들은 주식들은 지금 신용이 다 저도 어차피 수급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현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꽤 높은 미래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2분기까지는 확인을 했으니 또 3분기와 4분기 실적 과연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저도 가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 수출이 생각보다 얼마큼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리포트보다는 그런 정보들이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땐 찾아보는데 지금 8월 달 양극재 수출도 약간 7월 달 잠깐 반등을 했는데 8월 달 약간 주춤한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8월 달 그리고 계속 그 가격을 높인 정말 가격에 상관없이 네. 가격이 높더라도 정말 좋은 배터리 진로 주가들이 움직여 왔었는데 사실 LFP가 너무 그 가격은 싸지만 질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분명 이차전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그 섹터가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옵니다.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들만 또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심리적인 영향이고 이거를 내가 그 뉴스 내러티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와 상관없이 뚝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하는 게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못할 것 같으면 트레이드로 전환을 하는 거고 그게 자신이 있으면 이제 바이앤홀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2차전지 주식들은 약간 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지금 과거에 없었던 조금 안 좋은 뉴스들도 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뉴스들 사이에서 과연 팔아야 되느냐 그 단계를 펀더멘털과 합쳐서 아마 8월 달, 9월 달,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에코프로가 공매도도 또 늘잖아요. 편입이 되고 나면 그런 수급적인 요인과 함께 더불어서 평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변곡점인 시기가 네. 2차전지로서는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여쭤봤는데 두 분 다 네. 2차 전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걸 봐서는 자동차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5G 통신망 아까 화웨이 관련해서도 지금 EU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이게 또 우리 업체들한테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오픈랜 쪽 시장에서 뭐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들썩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오픈랜에 관련해서 뭐 지난주부터 좀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제가 접하고 나서 이게 정말 근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부터 해서 솔리드라는 그런 기업들도 뭐 인도네시아나 여러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증폭기를 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이제 사업을 많이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솔리드도 뭐 잠깐 이제 변동성을 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여러 기업의 여러 계속 그 어떤 훈풍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까라는 부분은 저는 약간 퀘션 마크가 좀 있고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또 호재성 기사가 나올까라는 것에 좀 봐야 될 거 약간 단발성 기사로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금 있습니다. 유보적인 입장을 주신 예. 것 같고 비슷한 이슈가 태양광 쪽에서도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 제품 우회 수출 혐의를 벗었다 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 태양광 쪽에 어떤 뭐 앞으로 강세가 좀 기대가 되시는지. 일단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뭘 먼저 찾아보냐면 네. 미국의 퍼스트솔라라든지 미국 태양광 관련주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거의 우리가 하나솔루션 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게 자리매김하고 계시고 여기서 반대 크게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미국 쪽에서 같이 업황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재생 관련 섹터들이 도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ETF도 그렇고 퍼스트솔라도 그렇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최근에 시장을 확인해 보면은 그 이슈가 오늘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날에 국한되는 이슈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씩 추측이 되는 편이고 네. 태양광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 자체가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매크로 입장에 더펠스도 봤을 때는 그 이제 모듈 가격 자체가 반등이 나오냐 안 되는지 이거를 확인되는 시기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투자 매매상으로 봤을 땐 반등시 매도라 얘기하는데 지금 7% 올랐다고 해서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추가적인 마진 개선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거도 유보적인 입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요게 지난주까지 열리면서 공급망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뭐 협력이 좀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뭐 이런 정치적인 기사, 뭐 공급망 관련 이사가 이제는 사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영향을 뭐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특히 특별하게 뭐 결론 말씀드리면 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제 2분기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냥 뭐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2분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올해 반도체 저점 1월 달에 반도체 국면 최악일 때 주가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상반기 내내 주가는 좋았었고 네. 거기다 뭐 이제 H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 2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 시즌에는 이제 아마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1월 1분기와 같은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데 네. 현물 가격도 이제 반등이 9월 달부터는 우리 HBM 말고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성장 섹터로 보고 있는 HBM이 있고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DDR5 뭐 이런 고정 네. 전통 반도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산했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격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혜를 좀 입을 거다라고 보는 게 반도체 섹터의 시황인 거죠.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9월 달부터 좀 반등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당장 8월 이달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보면은 D램, 낸드 가리지 않고 지금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회복이 그건 되는 겁니까 이거? 회복이 된다고 믿었었죠, 시장에서. 네. 믿었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레포트라든지 시장 기사 살펴보시면은 반도체 회복 시기가 3분기, 4분기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D램, 우리 레거시 모델 자체가 반등이 생각만큼 세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런 걸 전망이잖아요. 네. 전망을 할 때 뭘 보냐면 10년물 국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년물 국채가 너무 세게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10년물 국채 보아서 무슨 얘기냐, 반도체 수요가 사연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 자체가 그쪽에 오리엔트 되는 게 맞고 우리가 그쪽에서 뭔가 재고 지수라든지 이런 걸 오리엔트 확인을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좀 늦어서 내년 1분기로 넘어선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확인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최근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거 많이 보냐, 수출입 동향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시는데 좀 이런 말 드려 죄송한데 이게 그 주식이 오르면 수출입 동향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수출입 동향이 잘못됐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지시면서 수출입 동향의 일정 부분의 팩터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매매에 활용할 때는 소위 그게 단기 매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반적인 업황에는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는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하더라도요. 그 동향 보고 매매할 때 좀 많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반도체보다 아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서 뭐 대부분 우리 봤을 때 반도체 제조량 80% 한미일이라든지 2차 전지 다 가능한데 여기서 뭘 봤냐면 저는 그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정식 출범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연례 회의로 개최하는. 연례 회의로.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장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통화 수합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6월 달에 장 어려웠을 때 그때도 한일 통화 수합 때문에 좀 위기라기보다는 그때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봉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융시장 많이 올라가는 시장 말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바닥을 논하는 금융시장 안에서는 이런 재무장관 회의라는 출범 자체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수출 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수출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항상. 이게 네. 매매 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그러면 업황 턴어라운드가 지금 어려운데 가는 게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죠.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반도체를요. 황 팀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잖아요. 네. HBM3를 들어갈까?
전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갈까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후공정이 아니고 전공정, 안 움직이는 전공정 장비를 들어갈까? 이걸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기존 레가시 쪽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보단 천천히 분할 매수가 맞을 것 같고 당장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뭐 목요일 날 하이퍼클로버 X부터 시작해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모멘트 앞두고 있는 쪽이 조금 더 강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움직이는 쪽을 하는 게 내 성향에 맞겠느냐? 아니면 나는 원래 좀 가치 투자자로서 좀 길게 좀 나중에 매매하겠다.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매매 그 섹터를 정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좀 접근법이 좀 빠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를 받아서 계속 가자면은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관련주들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는 한 주가 이번 주가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두 번째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의 AI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 건데 박 팀장님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뭐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네, 유리합니까? 일단 저희가 그 가이던스를 저희가 좀 봐야겠죠. 예, 미국 시장을 볼 때는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한데 1분기 때 이제 발표했던 거 보면은 매출이 이제 72억을 발표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이던스로 그러니까 2분기 가이던스죠.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나올 네. 그 부분을 이제 110억 달러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기업 특성상 그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이제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한 80% 가까운 확률로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뭐 실적을 좀 상회하는 그러한 이제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요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으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저희가 많이 아마 접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최근에 뭐 경쟁사가 없다 뭐 이런 뭐 뉴스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 실적은 뭐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은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방향성이 조금 그래도 좀 화색이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의 과거의 어떤 상반기에 AI 그런 엄청난 그 급등을 그대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의 어떤 조정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켜주는 그런 어떤 흐름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실적에서도 나오는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빅테크의 성장률을 봤을 때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꺾이는 순간에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너무나도 수요가 많지만 그 데이터 센터발의 그런 어떤 칩들의 어떤 성장률이 얼만큼 좀 보여질지 그런 가이던스를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네.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우리 기업이 있죠. 네이버. 네. 여기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나올 때. 마찬가지로 뭐 전망치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네이버를 실적으로 체크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네이버 성장주들은 지금 결국은 금리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돼야 좀 확실하게 좀 세게 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 뭐 당장 지금 그 페드와치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이 결국 내년 5월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더 근데- 늦어지고 있죠. 네, 점점.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한 2018년 10월 달에 그때도 한번 크래시가 있었을 때 네. 급격하게 바로 금리 인하로 사이클을 바로 한 두세 달 만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정치기 때문에 그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성장주들,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성장주들이 좀 세게 가려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모아가시면 된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건데 네. 대신에 그게 언젠지는 몰라. 근데 이 주식은 앞으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보인다라고 하면 네. 그런 주식들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길게 보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 건데 맞습니다. 좀 단기적인 그 모멘텀을 측면에서 여쭤보자면 지금 네이버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AI 생성형 AI 공개를 계속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가를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흐름 앞두고. 저희가 고민을 할 때는 네.
미리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네, 그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서 보는데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수 안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엑싯을 할 필요가 해야죠. 있죠. 어, 예, 왜냐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은 시장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내가 입사일날 확인을 하려고 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팔 걸 그랬다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3 관련 종목들도 약간 고민이 있는 게 네. 지금 저희가 정말 핫하다 할 때 혹은 새롭다 할 때 종목이 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공통적인 투자 전략은 제대로 워킹한 적을 제가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요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쯤에서 봤을 때 내일 모레 한 2, 3일 동안에 네. 일부 정도 나의 비중이 어떤지를 고민하는 하루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 모처럼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에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속단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